나는 지금도 그 시절의 공기와 냄새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첫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으로 남는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2,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때였다. 버스 정류장이었다. 비가 오던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그저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평범한 저녁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산도 없이 서성이고 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괜히 눈이 갔다. 그 사람도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는데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버스가 왔고 사람들 사이에 밀려 같이 올라탔다. 버스 안은 붐볐고 나는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렸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그게 그 사람의 첫 목소리였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조용한 목소리.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쳤다. 같은 버스,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 우리는 처음에는 인사만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타시네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보이면 괜히 마음이 먼저 바빠졌고 안 보이는 날엔 이유 없이 허전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말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렇게 동네 작은 다방에 함께 들어갔다. 지금처럼 예쁜 카페도 없던 시절이었다. 연한 커피향, 낡은 의자, 벽에 붙은 빛바랜 메뉴판.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항상 설탕을 먼저 저었다. 그 사소한 습관이 이상하게 좋았다. 우리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 그런데 그 평범함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을 때 살짝 내려가던 눈꼬리, 컵을 잡던 손까지 자꾸 떠올랐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손을 잡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사귀자는 말도 서툴렀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어깨가 닿을 때마다 괜히 숨을 고르던 기억.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 매워서 웃던 기억. 그 사람은 늘 내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래도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나는 그 사람과 미래를 이야기했다. 작은 집, 소박한 생활, 함께 늙어가는 모습.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나는 좋았다. 그 미묘한 망설임을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있었다. 늘 가던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조금 늦었다. 그날따라 버스도 늦고 마음도 조급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은 없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커피가 식고 어둑해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사라졌다. 집에 가도 없었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미련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40년이 흘렀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게 됐다. 재개발로 많이 변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그대로 살아났다. 그 다방이 있던 자리 앞에 잠시 멈춰섰다.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나는 그날의 냄새와 그날의 공기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낯선 이름 하나를 들었다. 혹시 김영우 씨 아세요?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람, 예전에 여기 살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많이 아팠어요.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프다니요? 젊을 때부터 병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요. 특히 사랑하던 사람한테는. 그 순간 40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병원에 오래 있었고 그 뒤로는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다방에서 끝내오지 않았던 이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이유.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뒤 그 어르신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소식을 조금 더 알게 됐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유품 중에 편지 몇 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름이 적힌 편지도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여전히 익숙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말 없이 떠난 걸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병에 대해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언제 쓰러졌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너와 함께 있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더 겁이 났다. 내가 너의 짐이 될까봐. 내가 먼저 떠난 뒤 내가 혼자 남을까봐.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계속 떨렸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기를 바랐다고 했다. 너의 인생에서 나라는 이름이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걸 그 사람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40년이 지나도 혹시라도 나를 떠올린다면 그때는 미워하지 말아줘. 그저 조용히 한 번쯤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 울었다. 젊은 날의 나를 위해 울었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위해 울었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을 위해 울었다. 첫사랑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첫사랑인지도 모른다. 끝까지 알지 못해서 더 오래 남는지도 모른다. 40년이 지나서야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항상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라지는 선택으로도 존재한다는 걸. 혹시 당신에게도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이 있는가?
끝내 묻지 못한 이유, 끝내 풀지 못한 오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떠올리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인생은 늦게라도 알게 되는 진실로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첫사랑도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